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오늘 바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수사단은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며 대통령 긴급 체포 요건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 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받아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자신이 직접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오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발언한 지 30분도 안 돼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도 약 30분 뒤 공수처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국 금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 수사에 가세한 겁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조사가 이달 안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경찰은 어제 사표가 수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어제 오후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 또 이 전 장관에게는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달리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인 국무위원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총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령 선포 당일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의 비상계엄령 사전 논의 여부도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8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와중에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전 장관의 PC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압수한 전화기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사용한 것인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되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령 선포 당일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검찰은 어제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도 구치소에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내가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면 긴급체포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젯밤에도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7시간 넘게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종료 9시간 만에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치소에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계엄군 관계자들과도 계엄 사태를 지휘한 걸로 지목됐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김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질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 건의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었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위법 위헌성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계엄군 지휘부였던 군 인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당시 계엄사령관 그리고 국회에 부대를 진입시킨 특전사령관 등을 줄줄이 소환하고 처음으로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도 받았다고 한 인물입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력이 국회 한 도착할 때쯤 하기 전이었는데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전 사실에 입각해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엄군 지휘 라인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 말고도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국회 출동부대 지휘관인 이상현 특전사령부 제1여단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시효가 내일 아침으로 임박하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길 혐의점 등을 확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 관련 첫 군부대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군검찰은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김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참모들은 줄줄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본인 조사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대통령실은 아닌 것 같는데요. 네,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이 대통령 관저 앞은 접근이 불가해서 최대한 근접한 곳까지 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여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 주례 회동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오가며 필요한 보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사 대비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수사의 칼끝이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는 건 대통령실도 인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에 이어 오늘 대통령 출국 금지까지 이어지자 빠른 수사 속도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표결을 앞둔 탄핵보다 내란죄 수사 문제가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당에 일임했다,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맞다고 하나요? 네, 일절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 움직임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원들은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지만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현상 유지만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와, 수사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게 처음이에요? 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킨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칩거 중이라지만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외교 업무 수행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검찰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출국 금지 언급은 없었거든요. 경찰이 오늘 오전 출국 금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역시 원칙론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런데 오후 들어 법무부가 1시간도 안 돼 승인해 준 겁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출국 금지된 시점을 보면요. 공직에서 물러나 전직이 됐을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도 출국 금지가 된 거잖아요. 검찰, 경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늦은 공수처가 주도권과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공수처장은 오늘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요. 내란죄 수괴와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죠. 대통령 출국 금지 지휘 발언 이후 나온 말이라 정말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거의 안 된 상황입니다. 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이미 검찰과 경찰이 같은 영장을 청구해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을 구속하려면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이 구속 여부가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제 청구 여부가 임박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고요.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때 김 전 장관 수사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한 걸로 취재됐는데요. 검찰 수사가 그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이 어쨌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뭔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앞서 리포트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대통령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계엄을 건의했고 계엄 포고령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엄 사태 책임을 윤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자기 선에서 안고 가겠다는 듯한 진술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선포를 했기 때문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수사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수사기관마다 다 자기 수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씩 또 보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경찰은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로 대통령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수사에 뒤처진 공수처는 출국 금지로 곧바로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새 수사기관 모두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새 기관마다 자기만의 명분이 있긴 합니다. 공수처는 중복 사건은 자신에게 이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3중 피의자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걸 조율해줄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복 수사와 수사력 낭비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수사기관들이 자존심과 존재감, 이 경쟁을 접어놓고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면서 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거라고 말했죠. 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외교를 포함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국방부는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현재 군 통수권자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선 후퇴를 선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답변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선호 차관도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국민의힘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정말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지 않은 현 상황과 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비상계엄권 등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한 헌법 내용을 감안해 군 통수권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외교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외교 관련 최고 결정권자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리해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모두 5건의 인사를 했는데요.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번째 인사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의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탄핵 표결 하루 앞둔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지난 7일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의를 수용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직무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씨에게 명확히 퇴진 약속을 받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니 직무 배제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아직 어엿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거지 엄연히 헌법적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배제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과 조기 대선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또 우리 아이들, 또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놓고 여당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 의견이 엇갈리지만 국무총리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던 국무회의를 내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통상적인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 이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한덕수 총리가 직접 국민에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총리실 측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건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에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탄핵을 제외하고 임기 단축 개헌부터 하야까지 검토해 답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지도부 다수는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 전 퇴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빨리 로드맵을 제시해 성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진 로드맵은 삼선 이양수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정안정화 TF에서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논의할 방침입니다. 전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하여튼 결론 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지도부 다수는 임기는 단축하되 탄핵만은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면 야당의 무한반복 탄핵은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최고위원도 우리 스스로 탄핵이나 하야를 이야기하면 당이 분열된다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 방식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현재의 대통령제는 너무 불행하다면서 개헌의 좋은 기회를 놓칠 거냐 야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듣기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의총 비공개 자리에서는 물줄기를 돌릴 수 있겠냐며 탄핵 찬성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퇴진 로드맵을 국민의힘이 서두르는 이유, 내놓지 않을 경우 토요일 대통령 탄핵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차 때 여당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석했었죠. 오늘 의총에서는 이번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어서 손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투표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3명.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그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한 초선 의원은 채널A에 당연히 투표장에 갔어야 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표결 참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으시긴 한 거죠? 예, 많이 있습니다. 김상욱, 안철수 의원은 명시적인 퇴진 계획이 없으면 찬성 투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 뒤 표결 방식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좀 다들 어수선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그래서 직무 배제가 지금 된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법적으로는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다라고 말했었는데요. 군 통수권도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라고 답했었거든요. 여기에 야권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받아쳤었죠. 오늘 국방부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잘못 알고 말을 한 겁니까? 한 대표 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해법이 안 나온다라면서요. 정치적인 의미의 권한 위임으로 해석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당과 총리가 협의해서 할 테니 대통령은 최종 사인만 하는 역할에 머물러라, 이런 거죠. 제가 헌법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통령이 권리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지금 상태가 권리나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일임한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뭔가 지금 많이 쫓기고 있는 모습 같은데 의원총회 종일 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전에 퇴진 로드맵을 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임기는 무조건 줄이는 건데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방식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의원들 의견, 퇴진 시점부터 방법까지 정말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당장 한 달 내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부터요. 3, 4월 중 벚꽃 대선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름은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퇴진 시점이 모두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가장 빠른 건 하야입니까? 네, 퇴진 방식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하야한다고 가정하면 2월 초에 대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여권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지입니다. 계엄 사태로부터 대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야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탄핵입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보면 선고까지 3개월, 대선까지 2개월, 총 5달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좀 더 벌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 국정 혼란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반대했죠. 하야, 탄핵 말고 남은 한 장은 뭡니까? 네, 여권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는 확 줄이되 그 사이 개헌안을 처리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도 함께 끝내자는 건데요.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 달 안에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헌은요,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여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개헌을 하려면 뭐 어떻게 개헌할 거냐 논의를 한창 진행을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대통령직 사퇴를 늦추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겠군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야를 할 경우에는 퇴진 시점을 못 받고 개헌을 선택하면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까지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탄핵되거나 바로 하야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은데 퇴진 로드맵을 어쨌든 내든 이번 주 토요일 탄핵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관건은 결국 여론입니다. 오늘도 비공개 의원총회 취재해보니까 탄핵이 불가피하다. 14일에는 투표는 들어가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퇴진 로드맵에 민심 호응이 없다면 무기명 투표했을 때 이탈표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큰 변수는요.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대안 마련도 그만큼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안은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줄줄이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죄 상설특검법을 목요일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표결 때 불참하지 못하도록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는 14일 토요일 두 번째 투표에 붙여집니다. 토요일에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열리는 만큼 대통령 탄핵 압박 여론으로 여당의 찬성표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각종 특검과 상설특검법도 줄줄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할 혐의를 15가지로 다시 늘렸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죄 규명 상설특검안은 내일 처리하고 김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각각 목요일과 토요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결이나 표결 불참 때마다 여당을 향한 여론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죄 상설특검안에는 대통령 외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한 이런 식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매일 본회의를 열어 토요일 탄핵 표결 때까지 여당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습니다. 내란과 외환은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소추될 수 있는 두 개 제목인데요. 계엄을 위해 북한과 전쟁을 유발했다는 이유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지난 5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외환죄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까지 외환, 즉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보도된 내용들이 혹여나 실제 행위로 도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고발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통해서 내란에 의한 그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 총리 탄핵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검토 중이라며 놔둬도 여론이 좋지 않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철도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의 사실상 이선 후퇴로 국정 공백 우려가 나오자 차기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닷새째 파업 중인 철도 노조를 찾았습니다. 철도 노조 화이팅! 네. 안전철도 화이팅!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정부와 교착 상태인 철도 파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와 또 사용자 측인 정부의 협상에 저희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서 정부 측과 노동자 측, 철도노조 간에 일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저희도 좀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하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철도 파업 문제를 야당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인 정부 상황을 부각하며 대안 세력으로서 이 대표의 국정 리더십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국정 공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침 최고위에서도 국가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토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철도 노조 측과 함께 만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시기도 관심입니다. 1심에서는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선고가 났으니까요. 자, 선거법 관련 2심 재판은 1심 선거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일단 원칙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사흘 전 서울 고등법원에 접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서울고법은 부패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집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나오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33 규칙인데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2월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요동치고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 대표 재판 결과 확정 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법원은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의 여지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의 특수부대인 HID가 국회의원 체포조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HID는 북파 공작 임무에 투입되는 암살 최정예 부대인데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부대 HID가 정치인 체포조로 운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로 훈련받은 최정예 요원, 이른바 HID 부대 요원입니다. HID는 국군정보사 소속으로 북파 공작 임무에 투입돼 암살 작전 등을 벌이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당일 20여 명 규모의 HID를 포함한 특수부대 체포조가 구성돼 수도권 모처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도피할 경우 체포하는 역할이었는데 계엄 실패로 해산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이런 인간병기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과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 했던 겁니까?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은 암살이라도 감행하려 했던 겁니까? 이미 10월에 정보사를 활용한 1차 계엄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군이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에 착수했고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는데 이때 1차 계엄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사 내부 핵심 요원의 제보가 있었다며 시간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의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솔 기자가 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했던 김현태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며 끌어낼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헌법에 계엄 해제 요구를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최소수가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즉 151명인데 이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곽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연초부터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조했다며 계엄 당일에도 대비 훈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회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우왕좌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티맵을 켜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도를 확인하면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김 전 장관에게 이용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첩사가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며 만약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 노출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사령관의 지시로 지난달부터 계엄 준비가 이뤄졌다며 방첩사의 계엄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석 기자, 오늘 시민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6시부터 이곳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퇴근길 직장인들뿐 아니라 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일 이곳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응원봉이며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며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면접하러 4시간 버스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걸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요. 강원도 춘천과 제주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광주,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도 연일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서울 광화문에서는 오후 2시부터 자유통일당 등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이 예고된 14일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주식시장에선 개인이 1조 2천억 원대 투매에 나서며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웠고요.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뚫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2,400선이 무너진 코스피가 결국 2,3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1년 1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은 5.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수준까지 폭락한 겁니다. 탄핵 실패하고 더 떨어지는 모양새가 얼마가 더 떨어질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투수로 나선 국민연금이 비상계엄 이후 오늘까지 9천억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144조 원이 증발하는 시장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신뢰도에 대한 붕괴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이런 문제로 이어져가지고 연기금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가 부적인 것이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1,430원을 돌파하며 심리적 저지선인 1,45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입증했다며 그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과 환율 대응 방안을 예고했지만 이미 크게 꺾인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불안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1,400채 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에는 현재 150건 넘는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거래가 한창 활발했던 지난 여름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뜩이나 대출 규제 강화로 급매 물량을 제외하곤 거래 자체가 뜸한데 최근 계엄과 탄핵 불발로 불안 심리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최근에는 불안하기라고요. 정부를 믿지 않잖아요. 불안한 상황이 되면 보통 안 움직이려고 하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여름보다 10,000개 넘게 더 쌓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호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졌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재건축 속도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꺾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그 자산의 특성상 당장 가격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런 장세에서는 전망세가 좀 길어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던 달엔 서울 아파트 가격이 0.6% 내렸다가 헌재 결정 이후 변동성이 줄며 차츰 제값을 찾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미군은 북한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주한 주일 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셰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현지 시간 7일 미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A heightened watch status because there is the potential for opportunism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but thus far no opportunism on that part. 이를 위해 파파로 사령관은 김명수 합참의장과 직접 연락하고 있고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매일 접촉하는 등 한미 간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치가 불확실한 점은 있지만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 little bit of political uncertainty in Korea. I'm convinced that from a security standpoint, there is stability there. There's stability from a civil military standpoint. 한국 방문을 취소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어제 일본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미 국방부도 한미 양국의 연합 대비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일본 방문길 기내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연합 태세는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경주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충돌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완전히 뒤집힌 어선이 바닥만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전복된 어선 위에서 곳곳을 두드리며 생존자들이 갇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경주시 간포항 인근 6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과 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어선에는 한국인 3명과 외국인 선원 5명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에는 헬기 6대, 해경 경비정 15척 등이 투입됐습니다. 전복어선 내부에서 심정지 상태인 7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남은 실종 선원 1명도 선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물과 어구 등이 뒤엉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집중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한 분 남아있는 분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이탈 방지망을 설치했고요. 이동해서 들어 올리면서 집중 수색을 하려고. 모래 운반선에는 10명이 승선해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모래 운반선 선장 등을 불러 전방주시 태만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무려 13년간 이어져 온 시리아 내전, 반군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끝난 데 환호하며 시민들은 대통령 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거리 한복판에 놓인 자주포에 시민들이 올라타 환호합니다.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커스에 진입하며 내전 13년 만에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어제 이슬람 극단주의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이끄는 반군이 시리아를 철권 통치해온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And ended Bashar al-Assad's 24-year rule over Syria and ultimately ending the Assad family's 50-year control of the country. 중동의 악명 높은 독재자를 몰아낸 기쁨에 시민들은 동상을 발로 밟고 무너뜨리는 등 환호했습니다. 텅 빈 대통령궁은 시민들로 점령당했습니다. TV와 각종 집기를 훔쳐가고 서로 사진을 찍으며 독재 정권의 말로를 기록합니다. 수도 함락 직전 가족과 함께 야반 도주한 알 아사드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우군인 러시아로 망명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은 반정부 인사를 고문하고 화학무기를 살포하는 등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특히 대통령궁 인근에 위치한 비밀 차고지에서 고급 슈퍼카 수십 대도 포착됐습니다. CNN은 약 43억 원이 넘는 페라리 F50을 비롯해 약 40여 대의 고급 차량이 진열돼 있었다며 국민 9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 시리아 독재자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외신은 반군 승리 이후로 정부군의 뒷배였던 러시아와 이란이 두 개의 전쟁으로 시리아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5년 8개월) 전 세계인의 탄식 속에 화재로 무너졌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파리 조은하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5년 전 불에 타 힘없이 무너졌던 96m 높이의 첨탑이 다시 우뚝 섰습니다. 첨탑 꼭대기의 수탉 풍량계도 화재 전 녹이 슬어 녹색이었는데 황금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반짝거립니다. 프랑스의 상징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약 5년 8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Reconstruire Notre-Dame comme ça, c'est vraiment le symbole de la France. Donc je pense que tous les Français sont très fiers et les Européens, le monde entier, vous venez de Corée pour voir la cathédrale, ça nous fait vraiment chaud au cœur.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웅장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내부에 알록달록 비치고 화려한 문양으로 도배된 벽을 따라 중세시대 그림과 조각상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광활한 벽과 아치형 천장도 마치 목욕을 한 듯 묵은 때를 벗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벽 면적만 42,000제곱미터, 약 12,000평이나 됩니다. 대성당의 영혼으로 불리는 오르간도 말끔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착공부터 따지면 역사만 860년이 넘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처럼 여겨졌지만 2019년 4월 1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처참히 불에 타 세계인들이 애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복원에 속도를 냈고 5년 8개월 만인 현지 시각 7일 재개관했습니다. It's very nice. Amazing. The building, all the reconstruction is very fast and very nice. 재개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약 30개국의 귀빈들도 초대되다 보니 대성당 주변 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성당 주변 5곳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성당의 재개관식을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했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만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재섭 의원이네요. 네, 서울 도봉구갑의 김재섭 의원, 이 탄핵 표결 전 고충을 토로했다고 이 윤상현 의원이 전했는데요. 윤 의원이 스스로 김 의원에게 한 조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어. 근데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국민들이 시간 지나면 다 잊는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군요. 네, 지역 주민들은 이 1년이 지나도 절대 안 잊겠다면서 이 쌍문역 근처에 있는 김재섭 의원의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네, 이 도봉갑이 사실 여당으로서는 험지 지역이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입구 쪽에는요, 이 내란에 동조하냐는 근조 화환까지 세워졌습니다. 네, 상당히 난감하겠군요. 네, 평소 SNS로 활발하게 소통하던 김 의원은요, 모든 사진과 글을 삭제했습니다. 가족들 사진에도 악플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악화된 민심이랑 당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보도에서 침소봉대하고 왜곡되게 김재섭 의원한테 정말 미안해요.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수도권 다른 의원들도 곤혹을 치르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 사무실에 다녀왔는데요. 입구에는 저렇게 근조 화환이 서 있었고 계란 세례를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항의하러 사무실에 찾아와서 직접 문을 두드리는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네, 압박이 되겠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가요? 네, 민주당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한동훈 대표의 국정 운영을 두고 2차 내란이라고 공격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을 겨냥한 5공화국 속 이름들이 오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한 씨의 반란, 두한 씨의 내란, 전두환 자꾸 떠올라요. 두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대통령 놀이에 중독된 한동훈 대표에게서 노태우의 냄새가 강하게 풍깁니다. 노태우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닙니다. 계엄 해제할 때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손도 내밀었었는데요. 네, 당 대표실이 점거돼서 이 한 대표가 본회의장 근처를 서성일 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도록 했다고 하죠. 하지만 탄핵에 동참하지 않자 박 의원 소통령 행세 그만하라면서 한 대표 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돌아섰고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니까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자가 운전대에 또 함께 앉겠다는 본인이 선언하면 됩니까? 어이구 새로운 임금 나셨네. 사상 초유의 일들만 연속인 시국에서 이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시국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여러 굿즈를 팔아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번엔 향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광고엔 질 바이든 여사와 찍은 사진과 함께 적들도 거부할 수 없는 향기라는 문구를 적었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향수를 홍보한다며 현지 시각 어제 SNS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적들도 거부할 수 없는 향수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나온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전날 두 사람은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는데 이때 찍힌 사진을 하루 만에 향수 광고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 돈 약 28만 원인 이 향수의 이름은 파이트로 올해 7월 야외 유세도 중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때 자신이 외친 말을 사용한 겁니다. 트럼프는 향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를 상징한다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추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성경, 신발, 시계, 머그컵 등 본인의 굿즈를 꾸준히 판매해왔습니다. 북적이는 페루의 한 거리. 갑자기 땅 밑에서 화염이 치솟더니 뚫린 구멍 안으로 한 여성이 빨려 들어갑니다. 충격으로 날아간 보도블록이 떨어져 여성을 덮치기까지 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5일 페루 수도 리마에 도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하에 설치된 전기 케이블이 과부하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근처 군인들이 제때 여성을 구해내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에 대기가 바짝 메말라갑니다.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은 실효 습도가 25% 이하로 떨어져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화재 위험이 무척 크겠습니다. 코와 목이 건조해 감기와 독감에도 취약해집니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사이로 유지되어야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아침을 깨우겠지만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에서 시작돼 낮에 9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진주도 영하 3도, 대구 0도 등 출근길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이번 주 영하의 추위 속에 주 중반엔 동해안에, 주 후반엔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살얼음이 얼고 길이 얼어붙을 수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년 전 바로 오늘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8년 뒤 같은 날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증시는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동맹 외교마저 흔들거립니다. 여당은 어떻게 수습할지 또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신속하게 답을 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